자, 우리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시간이 세 가지 본질이 뭐라 그랬지? 독립성, 개별성, 변화성. 시간의 개별성, 시간의 독립성, 시간의 변화성. 자,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우리 전에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상 근원 사유, 그리고 시간 근원 사유. 두 가지 사유 방법이 있다고 했었지. 우리가 대상 근원 사유를 통해서 시간으로부터 잘하면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얻을 수도 있다. 자, 이번 시간은 시간의 1차 독립, 시간의 2차 독립, 시간의 인식론적 사유다. 내용이 어려워진다, 그치? 자, 존재의 시간 유한성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제 점점 흥미있는 주제로 들어간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업 몇십 분 듣는 걸로 뭐 1시간 정도 되려나? 시간에 대해서 탈출하는 방법을 딱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다.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만 선생님이 제공해 줄 거야.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은 너희들이 직접 찾는 거야. 자, 시간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자스민 나무 보듯 대하면 시간을 나무 보듯이 한다. 시간의 흐름과 나를 조금은 분리할 수 있다. 시간과 존재를 분리하는 거지. 그러나 그 시선을 놓으면 시간은 나를 엄습한다. 잠깐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잠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존재 중립, 존재 근원 사유가 시간은 언제 나를 습격해 올지 몰라. 시간을 자스민 나무 대하듯 시간도 존재로 보는 거지. 자, 두 번째, 시간이 우리 사유 공간 내로 들어오면 공간의 굴곡이 발생한다. 우리 사유 공간이 뭐라 그랬지? 사유 공간. 한참 전에 공부해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존재와 반존재, 의지와 반의지, 인식과 반인식으로 이루어지는 3차원 공간이 있었지. 그래서 8개의 공간이 있어. 인식 공간 4개, 반인식 아래쪽 잠재 공간, 반인식 공간 4개. 이렇게 8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유 공간. 11장인가? 11장이다. 11장에 있으니까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면 11장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듣고 들어와. 시간이 우리의 사유 공간 내로 들어오면 공간의 굴곡이 발생한다. 사유 공간의 굴곡이지. 우리 생각이 막 찌그러지는 거야. 시간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면 생각이 찌그러진다. 굴곡이 발생한다. 나는 고정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움직인다. 시간이 들어오면 그러므로 나는 한순간 무너진다. 시간이 우리 사유 공간 속에 들어오면 이게 막 그래서 섞여가지고 혼합되어서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시간과 대상이 엉겨붙은 그런 상태지. 그러면 우리 자기 자신의 존재 또한 허물어져 버리는 거야. 다시 두 번째, 사유 공간 내에서 시간 독립을 완성하면 시간은 존재와 완전히 분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막 혼합되어서 막 엉겨붙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독립을 할 수 있으면 이 사유 공간 속에서 존재는 영원한 시간과 순간적 시간 모두 선택 가능하다. 물론 사유 세계 속이야, 생각 세계 속이야, 현실 세계 이런 대상이지 대상 이런 육체
대상 세계 속은 통용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다. 그런 철학이야. 이 생각은 이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반의지, 의지, 반존재, 반인식, 인식, 이런 그 세계 속의 세상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사유세계 속이야. 나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평행한 공간에서 존재한다. 시간과 평행한 공간. 잘 생각해봐. 그리고 존재 나의 친구로서 시간은 나를 기억한다. 그 기억은 우주 속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시간과 평행한 공간에서 존재. 자, 제시문 1. 자, 내용이 어렵다. 잘 이해하고 해석적 요약으로 200자로 정리한다. 우리 지금 시간 유연성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단서들을 배우는 거야. 제시문 1에서는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탈출하지라고 물음을 했을 때 약간 힌트들이다. 힌트들. 이 힌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답을 찾아보는 거야.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중간 징검다리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야. 시간과 함께 평행한 공간. 자, 다른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10분 동안 작성하는 거다. 자, 다음 제시문 2. 우리는 인식론적 사유를 통해 시간 분석을 시도한다. 시간을 존재의 세계에서 분석할 수는 없지. 시간은 대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 가능하므로, 그치? 이 자하고 시간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우리 변화와 무관하게 존재 가능하다. 시간은 우리 변화와 무관하게 존재 가능한 거야. 이게 시간의 특성이지. 우리는 이것을 인식을 통한 대상으로부터의 시간의 1차 독립으로 정의한다. 자, 강조해보자. 시간의 1차 독립. 대상으로부터, 우리 대상의 변화로부터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 그게 시간의 1차 독립이야. 시간은 존재와 달리 변화와 무관하기 때문에 정지된 것처럼 사유될 수도 있다. 그치? 변화가 돼야지 시간의 변화를 상태의 변화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시간은 항상 동일한 베테르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로 가정한다면 그런 성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니까 정지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지. 시간은 실제로 그럴지도 몰라. 그렇지? 시간은 정지되어 있을지도 몰라. 우리 변화 따라 시간이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딱 정지되어 있는 거. 그걸 근원 대상 근원 사유라고 했었지. 시간은 항상 정지해 있고 우리가 대상이 존재가 변화할 때만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므로 시간은 동일성의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정지된 것처럼 변화와 무관하기 때문에 시간은 동일성의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겠지. 이 동일성은 시간을 경과 개념으로부터 즉각 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 개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공간 개념, 시간을 어떤 하나의 대상화 시키는 거니까. 시간은 대상과 무관하게 정지된 무한 공간을 구성한다. 정지된 무한 공간. 우리는 변화를 이 무한 공간 속에서 대상이 이동하는 것으로 사유한다. 무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결국은 이것은 대상 근원 사유가 되겠지.
시간을 일직선상의 것이 아니라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공간 속에서 존재가 쭉 나아가는 거야. 존재가 나아갈 때 시간도 당연히 좌표축이 바뀌겠지. 이처럼 시간은 직선적 경과가 아닌 공간으로 전환된다. 중요한 내용이지. 시간을 공간화시키는 거야. 그런데 변화는 사유 공간에서 대상의 재구성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시간이라는 무한 공간과 자신의 정신 속 사유 공간의 일치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무한 공간하고 자신의 인식 공간, 아까 8개의 공간이 있었지? 존재와 반존재, 의지와 반의지, 인식과 반식이 구성하는 8개의 우리 공간이 있었지. 그 8개의 사유 공간과 시간 공간, 시간 무한 공간을 일치시키는 거야. 그러므로 시간 무한 공간은 사유화 가능하다. 우리 사유 공간 속에 시간 공간을 일치시키니까 시간도 우리 사유 공간 속의 일원이 되는 거야. 자신의 사유 공간이 있게 되면 시간 무한 공간 또한 새롭게 인식된다. 사유 공간 속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간 무한 공간과 자신의 사유 공간은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이 같은 작용으로 대상 변화가 사유되면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간 무한 공간이 새롭게 변화한다. 이게 결국은 대상 분원 사유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다. 논리적 해석. 다시 한번 읽어볼게. 대상 변화가 사유되면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유 공간 속 시간 무한 공간이 새롭게 변화해서 사유 공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거야. 대상과 시간을 독립시킴으로써 시간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 우리 사유를 접근시킬 수 있다. 대상과 시간을 독립하는 거야. 그냥 시간도 대상으로 하나 보는 거야. 대상의 일원으로. 그렇지? 대상의 시간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 우리 사유를 접근시킬 수 있다. 시간도 이제 우리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유 대상으로 창조한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지. 즉, 시간 무한 공간을 대상과 독립적으로 사유함으로써 시간과 대상과 시간의 독립성이 사유 가능하다. 우리 철학자들은,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대상과 시간을 독립하려는 시도를 역사적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촛불이 켜지고 초가 타는 것과 대상이 변하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서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시간은 대상에 녹아들어가서 분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사유 공간으로부터 시간 무한 공간을 독립시킴으로써 일반 사유 공간, 우리 인간 삶이지, 우리 인간 일반 보통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말한다. 일반 사유 공간과 시간의 독립적 사유를 완성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사유 공간을 통한 대상으로부터의 시간의 2차 독립으로 정의한다. 그러자 시간의 2차 독립. 처음에는 시간의 1차 독립은
그냥 대상으로부터 독립된 기본적 시간의 독립 상태고, 지금은 그런 독립 상태가 아니라 우리 사이 공간 속에 우리 시간 공간을 집어넣고 사이 공간 속에서 우리 시간을 독립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 공간을 통한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독립이 아니라 사이 공간을 통한 독립이야. 그게 시간의 2차 독립. 사이 공간을 통하지 않고 시간과 대상을 독립시키는 것은 뭐라고? 시간의 1차 독립. 자, 내용의 해석적 요약 200자로 정리한다. 이번 두 번째 제시문 2는 시간의 1차 독립과 시간의 2차 독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시간의 1차 독립 그리고 시간의 2차 독립. 자, 시간 10분이야. 200자. 다른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제시문 3이지? 자, 재밌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인식을 통해 시간을 대상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시간을 다시 자신의 사유 공간으로부터 독립시킨다. 이게 2차 독립이지. 시간의 2차 독립. 이것을 시간의 1차 독립. 대상이 어떤 존재가 인식 변화에 의해서도 사유 공간 변화에 의해서도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간의 1, 2차 독립이지. 인식할 수 있다. 존재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를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로부터 자기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시간도 아니고 사유도 아님을 인식할 수 있다. 사유 공간 속 시간 공간이야. 사유 공간 속 시간 공간. 일단 시간의 무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이 존재가 변화되면 좌표가 바뀐다고 했었지. 시간이 자기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유가 생각이 자기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시간 유한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야. 시간 유한성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으니까 무한 시간 공간, 시간 무한 공간 또는 사유 공간 속의 독립을 통해서 1, 2차 독립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 유한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자신의 존재를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은 강조 표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적 존재뿐이다. 나를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은 실존적 존재. 실존적 존재가 뭐라고 그랬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자유의지적 존재지. 그러니까 나를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뿐이라는 거야. 존재와 시간의 독립. 존재와 시간의 독립.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시간 질서에 위배되는 것. 존재와 시간의 독립.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질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사유하는 정도, 변화하는 정도만큼만 시간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물리학적 지식과 제가 배치할 수 있어, 위배될 수 있어, 지식에. 지금까지 우리 질서가 거짓이었던 것. 둘 중에 하나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 사유 철학이 거짓이거나 기존 물리학이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그치? 응? 뭐 어느 것도 상관없어. 자, 지금까지 우리 질서가 거짓이었던가? 지금까지 우리 질서. 그치?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가 거짓이었던가? 질서는 무너지는가? 질서는 무너지게 돼 있어. 그게 우주의 원리이다. 우리에게 시간 사유 철학은 실질적으로 유익한 무엇을 부여하는가? 도대체 뭐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철학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뭔지 알아? 철학자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유익한 무엇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실질적으로 뭐 약간의 흥미를 줄 수도 있고 약간의 삶의 동기도 부여할 수 있고 약간의 삶의 목적도 부여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삶의 모두고 우리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가장 유익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그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포텐셜이라고 생각해서 철학으로 그 덕을 철학의 덕으로 생각하지 않지 자기의 뛰어남을 생각해 버리고 마는 거야. 철학의 덕으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철학은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고 보통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실질적으로 유익한 무엇을 부여하는가? 이 시간 사유 철학도 우리 인간 삶에, 우리 자신의 삶에 뭔가 도움이 되는 무엇을 주지 않으면 별로 인기가 없겠지. 근데 이 시간 사유 철학은 엄청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익을 줄 수도 있어. 그게 뭐지? 죽음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정말 유익한 그 무엇을 주기 때문에 시간사유 철학은 굉장한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 흥미 있는 분야지. 더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해보자.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는가. 시간사유 철학은 죽음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정시킬 수도 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시간 사유 철학을 통해서 시간의 인식을 통해서 정신적 고통, 모멸감, 슬픔 이런 것들을 마음과 시간을 잘 어렌지하면 해결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소유한다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또 다른 즐거운 지식 속에서 투명한 밝음을 볼 것이다. 뭔가 있다는 거야. 지식 속에서 투명한 밝음이 즐거운 지식, 투명한 밝음을 볼 것이다. 이게 뭘까? 시간사유 철학은 우리 철학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다. 자, 우리 중 누가 그 먼저 해답을 제시할 것인가? 자, 투명한 밝음을 주는 것. 더 이상은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는다. 투명한 밝음. 실질적으로 유익한 그 무엇. 자, 여기까지 되시면 삽니다. 해석적 요약 200자로 정리한다. 시간은 10분. 자, 됐지? 자, 다른 사람만 다음 강의로 넘어가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시간에 대해서 마지막
마지막 수업이 되는 거야. 시간에 대한 마지막 강의 진행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